내 마음의 다락방. 하고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방송 내 마음의 다락방.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희원, 김수빈입니다. 수빈씨, 이게 얼마 만에 내 마음의 다락방이죠? 저번 방송이 10월 첫째 주였으니까 와,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네요. 왜지? 개교 기념일이 목요일이었죠, 아마? 아, 그랬죠. 그때는 날씨가 꽤나 따뜻했던 것 같은데 와, 벌써 이렇게나 추워졌네요. 벌써 11월 하고도 셋째 주나 됐잖아요. 가을도 이제 막바지라고요. 아휴, 근데 종강은 언제 하죠? 가을도 끝나가는데 학기는 왜 안 끝나가는 거냐고요. 수빈씨, 진정해요. 아, 몰라. 방송도 안 할래. 저는 오늘부로 아나운서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지금 그 발언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아, 뭔 되지도 않는 패러디야. 이번 방송만 해도 5번째인데 패턴이 변하질 않잖아. 다음 방송부터는 그냥 PD가 여기 앉아서 떠들라고 하면 안 되나? 수빈씨, 월요일 PD들의 수다 방송 안 들으셨구나? 거의 음성에 자막을 입혀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럼 PD직을 사퇴하던가. 뭔 오케이야, 짜증나게. 무리수 던지고 수빈씨가 짜증내고 그 다음은 뭐죠? 수빈씨 진정하고 노래 듣고 올까요? 잠깐, 진짜로 그래놓은 거 아니야? 희원씨, 대본 봐봐요. 진짜 이렇게 써놨네. 으아! 아, 네. 수빈씨, 진정하고요. 그럼 화제를 좀 바꿔서 오늘 무슨 날이죠? 희원씨,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질문만 하시고 또 제가 틀에 박힌 대답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답할게요. 오늘은 바로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이 있는 날이죠. 아, 정말 뜻깊지 않은 날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수빈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작년만 하시더라도 오늘의 주인공이셨잖아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 수능날을 맞는 기분 어떠세요? 갑자기 인터뷰하는 것 같네요. 저는 긴장을 엄청 해서 전날에 잠도 1시간밖에 못 자고 울면서 시험을 쳤던 기억이 있네요. 그랬구나. 우리가 작년 딱 이때쯤에 지금쯤 우리 후배들이 수능을 보고 있겠지? 이런 얘기 맞아요.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맞아요. 저도 수능 본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수능날만 되면 그날의 일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럼 그참에 이번 사연 읽어주시겠어요? 아, 맞다. 저희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사연 읽어줄 시간이죠? 수빈씨, 방송 중엔 집중하셔야죠. 네, 그럼 배경음악 깔아주세요. 익명으로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목요일에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함께 이번 주 토요일에는 초등교사 임용고시가 치러져요. 우리 단국대는 사범대라서 중등 임용고시를 치르지만 특수교육과는 초등이 나누어져 있어서 초등 임용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 단국대 특수교육과 초등 수험생분들, 그리고 11월 19일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보시는 모든 수험생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설령 결과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분명 여러분은 그 과정 속에서 한 단계 더 성장했으니까요.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까요?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더라도 남에게 핀잔을 듣거나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하루 내내 마음이 영 불편하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말투를 딱딱하게 해도 내가 저 사람한테 오늘 뭐 잘못한 거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심한 건 아닌데 그냥 상처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대학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유리 멘탈로는 도저히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유리 멘탈 어떻게 고치죠? 네, 유리 멘탈이어서 고민이라는 학우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상처를 많이 받는 타입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사소한 게 아닐 텐데요. 말하는 사람은 별뜻 없이 한 거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건 결국 듣는 사람인 거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누구라도 기분이 나빠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연자분이 이런 걸 다른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말하는지, 자신이 생각한 바가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 물어봤다간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사연자분만 속 좁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괜히 누군가를 잘못 생각했다는 걸 들켜서는 그 사람한테 미움을 살지도 모르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유리 멘탈이 고민이시라면 오히려 이런 걸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심한 성격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물어봤다가 괜히 속 좁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 하면서 상처를 마음속으로 삭히는 것은 별로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신이 받아들인 걸 있는 그대로 모두 내비치는 건 인간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니까요. 제 말뜻은 모든 걸 내비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일단 자기 감정 표현은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너의 어떤 말 혹은 행동 때문에 지금 기분이 어떻다. 나는 너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정도만을 나타내라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말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수용을 해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길게 볼 관계로 이어질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마이웨이로 나가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너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라고요. 사회생활을 위해서 자신을 고치고 싶다면 차라리 사회생활용 멘탈을 따로 길러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자고 자신을 바꿀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수빈 씨 말이 정답일지도 모르겠네요. 모두에게 상처를 안 받으면서 산다는 건 비현실적인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 비위 맞춰주자고 다 참을 필요도 없고 말이죠. 네, 그럼 다음 사연 읽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야죠. 우주 회피 SG 마요 듣고 오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진행해 볼까요?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 끝에 내 마음의 다락방으로 사연 보내달라는 말 들어보셨죠? 채택되신 사연의 학우분께는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의 익명도 보장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면 방송국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재미만 있을 수는 없겠죠? 마음속 담아두었던 이야기나 감동적인 이야기들, 장르 불문하고 학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되고 방송국으로 찾아와 주셔도 됩니다. 해당관 317호가 방송국입니다. 그럼 이제 사연을 읽어볼까요? 수빈씨,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사연으로 준비한 거 있지 않았어요? 희원씨, 그런 건 조용히 하고 있어야죠. 아니, 어차피 몇 주나 지났는데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그랬는데 희원씨가 얘기를 꺼내셨잖아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무려 6주 전에 나왔던 사연을 이어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준비했다곤 하는데 그걸 준비했을 줄이야. 정말 어떤 의미로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그럼 수빈씨, 이제 정말 사연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새내기 MD 때. 처음 보는 나에게 무심한 건지 내가 만만해 보였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던 너. 마치 날 잘 알고 있었던 것 마냥 나를 부리던 너. 음치에 박치이면서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너.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딱 정말 자기 꼴리는 대로 산다였다. 남의 눈치 볼 생각은 1도 없이 그저 자기 좋은 대로만 하는 이기적인 건지 아님 그냥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던 너. MT를 다녀온 뒤 다시 새로운 주가 시작되었고 나는 수업에 거의 늦지 않을 만큼 들어가선 앞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교수님이 출석을 불렀고 김씨인 나는 앞번호라 손만 살짝 들었다 내리고는 어깨를 책상에 붙이고 머리를 그 위에 눕히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나는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았다. 항상 불길한 예상은 딱 맞아들었다. 그 아이가 활기찬 목소리와 함께 손을 번쩍 들며 나 왔소 하고 있는 거였다. 그 수업 외에도 우리는 강의실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일과 중 대부분을 그 아이와 함께하게 되었다. 밥도 같이 먹고 수업도 같이 듣고 그 아이 얘기도 들어주고 다른 친구는 사귈 생각도 없는지 그 아이는 날 유독 물고 늘어졌다. 심지어 어느 날은 주말에도 갑자기 나를 불러서는 무작정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이유라도 물어볼라 치면 영화를 어떻게 혼자 보냐는 말뿐이었다. 그렇게 학기의 반을 보내고 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 아이가 하자는 대로 모두 해주었다. 이러다가 질리겠지 싶었다. 그렇게 한 학기를 온전히 그 아이와 보냈다. 한 번도 여자 사람 친구도 없던 나는 여자애들은 모두 이런가 싶었다. 그러던 중 방학에 연락이 뚝 끊겼다. 나는 무언가 안도감이 들면서도 허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어느 날 방학 내내 한 번도 울리지 않던 핸드폰이 뜬금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 또 긴장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설레이기도 했다. 벌떡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야, 콘서트 보러 가자.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몰라, 너 것까지 예매해놨으니까 그때 시간 비워둬. 역시나 막무가내인 그 아이였지만 뭔가 기분이 좋기도 했다. 그렇게 콘서트 날 너는 어떻게 한 번도 먼저 연락을 안 하냐? 내가 연락하길 바랬던 건가? 아니 나는 항상 너가 먼저 했으니까. 항상이라는 게 어딨어. 너 너무 날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 애의 말에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 아이를 여지껏 어떻게 생각해왔던가 라는 생각들이 한 번에 떠올랐다. 나는 그것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도 그냥 넘겼다. 그러나 나는 콘서트 중에도 노래 가사보다도 그 아이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난 이 아이한테 어떤 존재인지, 또 이 아이는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야, 너 왜 내내 표정이 그래? 아니야, 그냥 뭐 생각해볼 게 있어서 신경 쓰지 마. 여름방학 중의 만남은 콘서트가 끝이었다.
이후론 연락 한 번이 온 적 없었다. 그 아이의 말처럼 내가 한 번쯤은 걸어야 하나 싶었지만 그냥 하지 않기로 했다. 마냥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는지 그때 그 질문의 답을 내리지 못해서였는지는 몰라도 말이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다. 개강날 나는 그 어느 수업에서도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제서야 그 아이한테 처음으로 먼저 문자를 보내보았다. 너 왜 오늘 학교 안 나왔어? 그냥 시간표상 공강일에 안 나온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건 그 당시에 생각나지 않았다. 답장은 집에 돌아가는 내내 자기도 전에도 오지 않았다. 다음 날이 돼서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야 나는 그 아이의 답장을 볼 수 있었다. 이제야 처음으로 먼저 문자를 보내네. 나 휴학하기로 했어. 반수해서 다른 대학교 들어가려고. 지금은 기숙학원이야. 너가 콘서트장에서 무슨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겨울에 좋은 소식 있으면 다시 연락할게. 이제 수능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 아이에게서 다시금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장차 8주차 프로젝트인가요? 사연 하나가 드디어 끝났네요. 그러게요. 저희 PD는 꿀빤 거죠. 정규 방송을 거의 안 했잖아요. 다른 방송은 막 7번째고 그러던데 저희는 이제 고작 5번째잖아요. 정말 저희 PD 보면서 배알이 꼴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학우 여러분들께 이번 학기에는 사연을 들려드릴 시간이 적어서 스스로 아쉬워서 하는 소리예요. 수빈씨, 왜 그렇게 말에 영혼이 없어요? 제가 그랬나요? 너무 솔직한 것도 탈이네요. 네, 오늘 방송은 이만으로 하고요. 잠깐만요. 저만 쓰레기 들고 방송 끝나는 건가요? 여러분들, 내 맘의 다락방은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요. 어떤 사연이든 카카오톡 옐로 아이디 소문자로 DKBS나 페이스북 DKBS 페이지로 보내주세요. 해당관 317호로 찾아와 주셔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빈 씨도 인사해야죠. 아니, 잠깐만. 지금까지 제작 김상민, 기술 정원석, 진행의 최희원. 김수빈이었습니다.